훑어보시고 이랬거든요. 제가 교수님 모시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섭외가 진행되고 나서 마침 이번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예. 제가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과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이유동입니다. 네. 우선은 울산의 중요한 정책이나 쟁점들을 시민과 함께 의제화해서 의제로 삼아서 공론화한다는 화요 토론을 2년 진행하고 있는데 비교적 꾸준히 해온 데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에 화요 토론 관계하고 무관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울산의 주요 쟁점들, 정책들을 대안을 찾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오늘의 주제에 가깝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이번 대상 받기 전에 사실 제가 어떤 걸 여쭤보려고 했었냐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 기자회견 맞나? 그게 있었는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 사과는 내가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논조로 끝이 났었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사과 방송을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전 국민 생방송으로 내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울산 시민 입장에서 이번 기자회견 사과 발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냥 전국적인 뉴스로서의 이런 분석은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느낌이 들었냐부터 한번 여쭤보면. 예,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컨퍼런스에서 대상 받은 거 네.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내가 빠질까봐 주제를 옮기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그 얘기 먼저 할까요? 할게요. 그러면 자료화면 우리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대상 받은 거 간단하게 올려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오. 자화자찬이지만은 네. 이 대상 받은 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비견되는. 그렇죠.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는 전국에 정말 다양한 지역신문들이 많은데 그렇죠. 거기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멋진 수상이었고. 네, 지금 사진에 이제 이유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울산저널의 편집국장 이종호 편집국장님 네. 중앙에 계시고, 그 옆에 성인수 교수님 계셨고. 네. 이 사진 왼쪽에 비었던 자리에 원래 이재봉 기자님이 계셨고, 이 네. 사진을 이재봉 기자님 찍느라고 사진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저는 안 데리고 갔습니까? 밥값이 좀 많이 들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가서 밥값은 공짜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수 과제로 화요 토론을 소개했던 이종호 국장님도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아주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 수상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으셨네요? 몰랐죠. 마지막 거의 장려상, 금상 갈 때, 은상 갈 때까지도 긴가민가 했는데 왜 우린 장려상도 안 주노?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그래서 화요 토론을 시민의제 공론화장으로서 화요 토론을 좋게 평가해 준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내실을 더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 네. 다짐을 해봅니다. 야, 진짜 한강에 비견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음사,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는 노벨 문학상 생방송을 한 데가 민음사밖에 없거든요. 민음사인가? 민음사 아니고 하여튼 그 생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한강? 뭐지? 이러다가 나중에 와! 이러는 그러니까 노벨상에 비견될 만합니다. 네. 울산 올 때까지 이 상을 받았다는 게 별로 실감을 못했어요. 이제 오늘 좀 실감이 좋을 때네요. 네, 같이 축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보면 이번 그 대통령 사과 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나 분석은 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고 해서 저는 총평을 그 구체적인 국정 운영이나 농단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지 않고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나 품성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이번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을 묶어서 했는데 전체적인 제 느낌은 한마디로 몹시 안타깝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떠맡아서 그걸 구차하고 억지스러운 변명과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국정 쇄신과 소통은 늘 얘기하듯이 했는데 도대체 사과까지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왜 사과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저는 이번 그 대국민 담화를 암호문 같은 대국민 담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이 대국민 담화를 왜 하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사실 뭐 문제가 많다는 건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구 경북조차 지지율이 18%대로 내려앉았잖아요. 지난주에. 그 이제 한번 미래에 대한 저쪽도 뭐 명도사 무슨 뭐 건진법사 천공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측보다도 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희망사항을 좀 넣어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내년 이맘때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다른 얘기들을 하고도 연관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없고 네. 지금 국정 지지 기반을 볼 때도 그런 기반조차도 없는 거의 레임덕을 넘어서 대드득 그렇죠.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20%대가 막 깨지는 국정 지지율 20%대가 막 깨지는 시점에 레임덕이 20%를 보면 대드득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 위기 시점에 네. 여권이나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자료 화면 보니까 예. 뉴스원 뭐 이렇게 한국 갤럽 조사가 굉장히 그렇죠. 보수적인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17%로 내려앉았네요. 담화 이후에 2%가 더 떨어져서 17%로 어젠가 발표가 됐죠.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울산 저널에서 만드는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예. 우리 울산 시민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사실 이런 얘기 나누려고 모신 거거든요. 32회 콜로키움 하신 우리 운영위원장님. 예. 지금 울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뭐 자진 사퇴든 혹은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아니면 지난번처럼 탄핵이든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었던 뭐 원전 조합 빠르게 가. 그다음에 그 지금 사실 그 세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 세수 결손이 뭐 60조씩 막 계속 이렇게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부자 감세해주고 세금 못 받으니까 지금 지방의 뭐 복지 정책이나 하여튼 지방으로 돌아와야 될 교부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윤석열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적인 국면을 넘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전에 네. 울산 시민들의 정치적 정서를 조금만 더 정리해 그렇죠. 네. 다른 대구 경북하고 비슷하게 울산은 보수 지지층이 40% 내외, 35% 내외로 굳건한 편인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능력이나 의지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신 대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울산의 시민들도 몹시 고민하고 대통령이 하야 할 것인지 단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주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울산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국정 상황과 연계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나 재정 축소를 해서 교부금이 떨어지고 지방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독특하게 울산의 김두겸 시장은 네. 자기의 홍보성 산업, 선신성 산업에 보여주기식 선신성 산업에는 유독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울산의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것이 뻔하다. 아니 그러니까 구한말에 나라가 망할 때 이제 경복궁 막 새로 막 만들고 뭐 이랬던 게 지금 똑같은 혹은 비슷한 일을 울산의 소 대통령, 네, 김두겸 시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세금은 별로 없는데 특히나 그 예를 들면 왜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뭐 뮤직 무슨 센터인가 하여튼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뭐 몇천억 들어가더라고요. 3천억에서 5천억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물 지을 때는 국비가 1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 5천억이라고 치면 500억이 국비로 내려올 것이고 4,500억은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기업체들한테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미친 짓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죠. 저는 뭐 미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도대체 정신없는 짓 아닌가? 그 표현 좋네요. 네, 정신없는 정정하겠습니다. 정신없는 네.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돈을 몇 천억씩 쓰고 그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오페라 하우스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 네. 성경책을 만들겠다는 등 물론 넉넉할 때 그게 하나의 랜드마크로 시도하고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적인 공론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결정도 문제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시민 생활이나 서민 생활이나 교육 재정이나 이런 데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그런 데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다시 그런 주제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 지방 정부 때는 왜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혹시 애플이 새로 이렇게 아이폰을 발표를 하면서 예. 애플 공홈에 가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 제로 이렇게 막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쓰이지 않은 제품들은 외면받게 되는 그런 트렌드로 계속 갈 텐데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필요하잖아요. 송철호 지방정부 때는 이제 뭐 부유식 해상풍력이 됐든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했었고 물론 시민들의 선택은 못 받았지만 그러면 윤석열 체제 들어서 지금 가장 그분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원자력이잖아요. 이 원전으로 만든 전기 가지고 그 전기가 쓰이면 과연 해외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사실. 네. 우리나라로서도 치명적이지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울산으로서는 더더욱 그렇고 지난 정부 시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와 부식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선지 그 후보 때 토론 중에 아리백을 그렇죠.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창피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미 국정 운영 동력은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데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늦지 않느냐. 네. 차라리 뭐 과감하게 시민운동이라도 펼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그게 뭐 사실은 위기 상황에 가까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리백의 기준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아닌 에너지, 화석연료나 로 해는 에너지로 생산하는 물건은 세계적인 기업들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탄소 제로 에너지라고 해서 유용한 것처럼 선전을 하다가 요즘은 조용합니다만은 EU에서는 원전을 허용한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건에 네.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다시 복귀하는 원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울산은 원전의 중심지란 그렇죠.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그 무역 거래상 대기업들이 아니 시민들은 이제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무슨 소리 하노 원전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반응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탈원전 정책 이랬잖아요. 사실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은 계속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좀 말만이라도 부드러운 말을 썼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뭐 시민들한테 설득하는 점에서는 조금 취약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원전으로 회귀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봐서 산업 전체로 봐서도 아주 나쁜 선택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그리고 있죠. 사실 이제 경제 정책 경기 그리고 서민들을 뒷받침하는 여기에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면 이제 좀 경제가 좀 나아지잖아요. 옛날에 케인즈가 막 뭔가 이렇게 했을 때처럼 이제 사실 그 원전 해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원전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일거리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세수결손. 혹시 작년에 울산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난지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 기억나는 게 한 5천 명? 뭐 이 수준이랍니다. 우리 지금 110만 인구인데 원래 제일 인구가 많았을 때 116만이었다가 지금 110만도 좀 깨져서 10월 기준으로 109만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쪼그라드는 어떤 시세, 인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마저 적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돈이 있어야 세금을 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중앙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처럼 법인세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종부세 이거 없애서 지방 교부세 내려올 돈 없애버리고 부자 감세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지.
간단하죠. 결국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정책적으로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어떤 거죠? 세수 감세를 통해서 세수를 감소시키면서 세수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을 또 극도로 싫어하고 쓰질 않습니다. 쓸 돈도 없고 세금도 안 들어오는데 이러면 경기가 돌아가거나 회복될 가능성은 방법은 제로인 상태지요. 그런 상태에서 울산의 경우에는 역시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지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부는 산업이나 고용이나 서민들의 생활에 지원하기보다는 보여주기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고 싶으면 예. 방법이 투표밖에 없는데 예. 앞으로 투표하려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도 남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뭐 더 남았고 그럼 그 사이에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좀 급하게 손볼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거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저는 울산 저널이 그렇고 울산 콕콕이 그렇고 네. 언론들이 이 문제를 아까 화해 토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의제로 공론화해서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투표가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작업도 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네. 정당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눴었는데 최덕종 의원님이랑 이제 전쟁 위기도 사실 있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북한에다가 삐라 보내고 북한은 이제 또 오물풍선 보내고 뭐 그러다가 뭐 소규모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거나 한다면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울산의 전문가분들 제가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다는 예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오늘 말씀하신 거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나 최근의 전국 운영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울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반응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뚜렷한 방향을 잡기는 조금 힘듭니다. 대신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이나 규탄 흐름이 움직임이 있고 최근에 부산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울산에서도 그런 기자회견을 할 준비를 일단에서 하고 있고 동시에 저기 우리 그 울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 전열이나 울산 콕콕도 이 부분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정당들도 시민단체들도 같이 해서 국정 운영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두고 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제 생각에는 내년 봄이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이번 겨울로 네. 그렇게 뭐 기대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